네, 이번 시간 제15강입니다. 유동자산에서 매출채권. 앞에서 이제 외상매출금과 받을럼을 합친 게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그 PDF 다운받은 교과서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가 오늘 배울 강의입니다. 자, 매출채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상매출금과 받을럼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통합해서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게 매입채무가 되겠죠. 외상매출금의 반대, 외상매입금, 받을럼의 반대, 지급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가면 외상매출금을 다시 총계정 원장, 통제계정, 그 다음에 매출처 원장에서 임명계정이라고 다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각각의 장부들 다 있죠. 받을럼, 외상매출금, 현금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정들이 모여있는 총계정 원장에 다 모입니다. 여기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총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1년 단위로 회계 처리한다면 작년에 외상값 수급 못한 거, 거기에다가 이번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 외상매출금 수금한 거, 아직 수금하지 못한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외상은 거래처가 많이 있으면 어느 거래처가 얼마 우리가 수금해야 될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금 잘 안 해주는데 수금하러 가서 독촉도 하고, 안 그러면 외상거래 끊든가, 또 수금 잘 해주는 데는 추석 때 선물 세트라도 하나 보내겠죠. 자, 그래서 거래처별로 광주 상사 외상매출금, 부산 상사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사 이름을 썼다 해서 사람 이름 임명하는 식으로 임명 계정이라고 한 겁니다. 거래처별로 전부 다 구분해 놓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수급 못한 게 6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자 구분을 하면 광주 상사가 2만 원 수급 못했고, 부산 상사도 4만 원 수급 못했고, 이렇게 거래처별로 쭉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우리가 분계할 때 전산회계 가면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줍니다. 그래야 요 자동적으로 임명 계정이 들어가요. 수금해도 마찬가지. 그래야 돈 받아놓고 또 돈 달라고 하면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올해 외상매출한 금액이 44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거래처별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자, 광주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한 게 14만 원, 부산 상사의 외상으로 판 게 30만 원, 두 개 합치면 44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액, 자, 이제 수금했어요. 수금한 게 30만 원인데 그 중에 광주 상사에서 10만 원 수금했고 부산 상사에서 20만 원 수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자, 어디가 수금하냐? 금액상으로는 여기가 많이 해주는데 잔액상으로는 여기가 광주 상사가 좀 적고, 자, 그 다음에 수금 못한 금액, 차기 2월액, 미회수액 내년에 수금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 구분하면 광주 상사 6만 원, 부산 상사 14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통제계정과 외상매출금 하나를 놓고 봐서 통제계정과 임명계정 이런 식으로 장부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이걸 수기로 다 작성했어요. 제가 교사 발령받기 전에 제약회사, 그 독일 제약회사 거기 다녔었는데 다 거래처별로 회계 담당하는 여직원이 거래처별로 다 장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금해서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또 다 거래처별로 기록하고 잔액 얼마 남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했는데, 요즘은 근데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분계만 입력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자, 그냥 참고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상품을 팔고 외상매출금 딱 입력했어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의 외상매출금 장부에
날짜 여기 10월 2일 돼 있는데 자 10월 2일 딱 이렇게 100만 원이 이게 통제 계정에 자동으로 갑니다. 외상 매출금은 통제 계정이에요. 총괄 계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뭐 영동상사의 외상으로 팔았다 하면 영동상사에 가보면 요 금액이 딱 있습니다. 100만 원 들어왔고 잔액 3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분계만 입력하면 자 분계 입력할 때 거래처 외상매출금 거래처 영동상사 100만 원 입력하면 외상매출금 계정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동상사로 검색하면 영동상사에도 100만 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계 못하면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 좋은 거 돈 주고 뭐 빌려 쓰든 요거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계 연습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통제 계정에 의해 분계하고 그 다음 외상 매출금 계정, 통제 계정과 매출처 원장 임명 계정에 전기하고 마감해보자. 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공부를 하면 나중에 뜰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 돼 있는 거. 거꾸로 추적을 해서 찾아낼 때 요 분계할 줄 아는 요령이 생기면 그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5월 1일 거래처별 전기요일에 광주 상사 2만 원, 부산 상사 4만 원. 요거는 분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니까 4월 달에 수금하다가 다 외상 매출금 수금 못한 돈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거래는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만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기 2월 외상 매출금 차변의 날짜 5월 1일 그리고 전기 2월 이거 왜 차변에 적죠? 자산이죠? 자산은 증가 어느 쪽이에요? 차변이죠? 잔액도 그래서 차변에 남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통제 계정은 합친 금액이에요. 6만 원. 근데 회사별로, 거래처별로 하게 되면 자, 매출처 원장입니다. 이게 임명 계정. 임명 계정이고요. 요거는 통제 계정입니다. 거래처별로 광주 상사 마찬가지 차변에 5월 1일 전기 2월 자 광주 상사가 얼마예요? 2만 원. 그 다음 부산 상사도 5월 1일 차변에 전기 2월 해서 자 4만 원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요거 미리 입력을 해 놨어요. 자, 그 다음 5월 6일 광주 상사의 상품 14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다 그랬습니다. 뭐 원가 뭐 이익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 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 상품이 나갔어요. 상품 자 대변에 상품 14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임명 계정으로 하게 되면 어디에 외상으로 줬어요? 광주 상사죠. 광주 상사. 자, 이제 전기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이에요. 외상 매출금 차변에 날짜 5월 6일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상대편 왼수 상품 금액은 14만 원. 자, 그 다음 광주 상사에도 적어 주겠습니다. 광주 상사 매출처 원장 임명 계정 여기 차변에 그대로 날짜 5월 6일 마찬가지 광주 상사 입장에서도 똑같죠? 상품 자 금액 14만 원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대변의 상품은 여기 계정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우리는 지금 통제계정, 임명계정 요것만 지금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옮겨 놨어요. 요 글씨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일단 했고요. 그 다음 5월 16일입니다. 부산 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2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어느 쪽? 차변이죠. 차변에 자 현금 들어온 거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으로 판매. 외상 매출금이죠. 우리가 나중에 수금해야 될 거.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그렇죠. 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의 상품. 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명계정에 적을 거니까 누구한테 판 거예요? 부산 상사. 자, 부산 상사에 판 겁니다. 자, 우선 통제계정부터 외상매출금 계정에.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록할 겁니다. 여기 날짜는 5월 16일. 상대 외상매출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왼수는 상품이죠. 상품. 요 금액만 적어줍니다. 외상 매출금만 3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 상사에도 적어줍니다. 예, 여기 있네요. 날짜 5월 16일. 그리고, 자, 뭐예요? 상대편 상품이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자, 3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상품 계정은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아까까지 분개한 거는 다 입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25일입니다. 광주 상사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수금하다. 사회에서는 수금하다 그럽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자,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신에 수금해 왔으니까 이제 외상값 받을 건 감소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러면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입력해야 됩니다.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자, 차변에 있으면 차변이고 외상 매출금 대변 날짜 5월 25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금액은 10만 원. 자, 근데 이게 어디 거 수금해 온 거예요? 광주 상사 겁니다. 임명 계정으로 하면 그러면 광주 상사 여기 있죠? 대변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대변 날짜 5월 25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죠? 현금. 자, 금액은 10만 원. 예,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입력을 해놨고요. 자, 5월 30일 부산 상사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하다. 동점 문장 앞에 있는 상점 어디? 부산 상사죠. 부산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부산 상사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당좌 수표는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돈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 이거 계정 과목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되겠죠. 자, 이제 좀 적응되죠. 거래입 판료소 돈 들어왔다 차변, 돈 나갔다 대변. 예,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면 됩니다. 20만 원. 대신에 외상 매출금도 수금해 왔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20만 원. 자, 이거 인명계정으로 하면 어디에요? 부산상사 거 수금해 온 겁니다. 부산상사. 자, 전개해 주겠습니다. 우선 외상매출금 대변이에요. 날짜 5월 30일. 상대편 왼수 현금 금액 20만 원. 자, 그 다음 여기 부산상사 날짜 5월 30일. 상대편 계정과목 현금. 자, 금액은 2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아까 다 한 거예요. 자, 쭉 해서 차변, 대변 합계를 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자산이니까 차변이 많아요. 다 더하면 얼마죠? 예,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은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두 개 있었고 50만 원에서 요거 두 개 30만 원 빼면 20만 원 수급 못한 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달에 또 받아야죠. 6월 달에 차기 2월 20만 원 하고 6월 1일 되면 요쪽으로 가서 6월 1일 전기 2월 또 장부에 옮겨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계속 6월 달도 가고 7월 달 가고 넘어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차변 합계 그 다음에 대변 합계해서 나머지 금액 거래처별로 차기 2월 금액을 다 찾아냅니다. 차변 더하고 옮겨오고 빼고 나머지 금액 수급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상매출금 통제계정, 임명계정은 다 끝났고요. 매출채권 중에 받을 어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도 학교 시험도 수능도 전산회계 시험도 반드시 나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자,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 순서는요. 요 안경 낀 사장님이 요 여자 사장님한테 상품을 사왔어요. 1번 상품 매입.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생판 몰라. 잘 알면 그냥 외상해버리겠죠. 모르니까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어음이 이렇게 가요. 물론 여기서 오케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어음이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입금시켜 놓겠다. 자, 여기 보시면 약속어음 견본이에요. 금액, 어음 번호, 그 다음에 발행 날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이거 10월 4일인데 12월 5일까지 어디에 한강은행 강남지점에 입금시켜 놓겠다. 요 날짜 돼서 그 은행에 가서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가세요 하는 약속 증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한테 약속 안 지켰다고 해서 죽이진 않죠. 근데 어음은요,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면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약속 안 지키면 냉정합니다. 반드시 돈 없이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준비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만기일 돼서 추심,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거 돈으로 받아주세요. 해서 은행에 맡깁니다. 물론 은행도 수수료는 챙기죠. 그리고 이상 없이 수수료 빼고 딱 줍니다. 어음이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을 매입한 사람이면서 어음을 발행한 사람, 그리고 지급해야 되는 지급인, 돈을 나중에 은행에 지급해야 되고, 이 사람은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면서 이 어음 수취했고,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예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음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음은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드라마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106페이지에 보면 생활 속의 회계, 어음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방 안 쪼개서 하나씩 증거로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어음 재날짜 안 준다. 그러면 사또한테 고발합니다. 그럼 사또가 데려다가 곤장 쳤겠죠. 자, 어음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어음 중에서도 약속어음이 있고 환어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어음이면 어음이지. 대부분은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환어음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세 명이 삼각관계를 이루어요. 아침에 막장 드라마들 보면 삼각관계가 나오죠. 자, 여러분 친구지간에 그런 경우 있죠.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또 돈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셋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잠깐만 이 사람 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너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줄 거 있는데 너 나한테 돈 줄 거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사람한테 줘. 오케이? 콜.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이거 내가 어음을 발행하지만 돈은 얘가 줄 건데 괜찮겠습니까? 나도 좋아. 누구한테 받든 나는 돈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삼각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어음입니다. 환어음. 자, 여기 번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상품을 팔아요. 1번. 외상이에요. 2번. 자,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상품을, 상품을 또 사왔어요. 자, 아까 예를 든 거, 친구지간에 예를 든 거 조금 바뀝니다. 자, 이쪽에 외상값 받을 게 있어요. 이 아줌마가 이 사장님한테 외상값 줘야 되는데 상품을 사오면서 어음을 발행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거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주기로 했다며. 예, 좋아요.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만기일 됐어요. 어음대금 물론 은행에 청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음대금 은행에다가 지불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거하고 조금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삼각관계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자,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발행인이에요. 근데 돈 지급하는 사람, 지급인은 요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 사람은 요 사람한테 줄 외상 매출금 퉁치겠죠. 나 너한테 줄 거 요 사람한테 줬어.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수취, 어음 채권자. 자, 이렇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인이 세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9월 1일 강원 상사에 상품 80만 원을 매출하고요. 대금은 동점 쭉 문장 앞에 있는 강원 상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자, 우선 상품 나가고 어음을 받았어요. 받을 어음이 되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 8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팔았으니까. 상품 8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10월 20일 추심 의뢰한 추심 바꿔주세요. 돈으로. 돈 받아주세요. 하는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강원 상사 발행 9월 1일 요거죠. 약속은 80만 원이 만기일이 돼서 거래은행이 당점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추심 요구했더니 은행에서 돈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 요 받을 어음은 이제 돈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란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자산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고요. 금액은 80만 원. 대신에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당좌예금이란 통장에.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죠. 당좌예금
80만 원. 예,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확인학습 문제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도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5번 문제. 경기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8월 11일 포항 상사의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동전 포항 상사 발행, 경주 상사 앞 당점 수치 환원을 받아. 자, 이거 복잡하네요. 발행인은 뭐야? 포항 상사가 발행했어요. 우리는 상품을 포항 상사에 팔았고 포항 상사가 발행은 했는데 경주 상점 앞, 어음에서 앞자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상품은 포항 상사가 가져갔는데 돈은 경주 상사가 준대요. 약점 잡힌 게 있겠죠. 아마 포항 상사에 갚아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당점이 수취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주 상사로부터 돈 입금 은행에 넣어주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받아올 겁니다. 환원을 받아 경주 상사의 인수, 경주 상사에 전화해서 당신 지급할 거 맞죠? 사인 딱 받습니다. 자, 인수를 받다 발행일 뭐 어쩌고저쩌고 지급장소 대한은행 돼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분개는 어음을 받았어요. 받을 어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죠. 자,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 어음. 대신에 상품은 나갔습니다. 대변에 상품 30만 원. 됐고요. 9월 30일, 8월 11일 환원이 만기일이 되어 거래은행이 당좌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받을 어음은 이제 사라집니다.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자, 돈으로 바뀌었어요. 받을 어음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증가. 당좌예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해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어음 쪽이요, 복잡하게 많습니다. 어음을 받는 거는 우리가 아까 했고, 어음을 갖고 있다가요, 요거를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넘기는 걸 뭐라 그러냐? 양도한다 그럽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요 사장님이 상품을 사왔는데 코스염 달린 사장님이 돈이 없어. 그래서 상품 대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으로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음 배서 양도. 어음을 양도한다는 게 여기 어음 갖고 있잖아요. 이 어음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서는 또 뭐냐? 자, 이 어음을요, 아까 약소금 앞면 봤죠? 금액 뭐 쫙 돼 있잖아요. 자기압수표처럼. 그 뒷면을 딱 돌리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여기 보면 앞면에 적은 금액을 누구누구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연월일, 성명, 주소. 한 칸이 아니고 두 칸, 세 칸 있어요. 두 번, 세 번 넘길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요 뒤에 배서를 꼭 받아와야 됩니다. 요거 제가 어음을 양도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그 부천에 홍내과, 지금도 그 원장님 이름 기억하는데, 어음을 양도를, 그 원장님도 약값으로 어음을 줬는데 뒷면에 배서를 안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거 잘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 되는구나 그러고 사무실에 가서 딱 갔더니 수고했어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배서 안 받아왔잖아 그러고 재떨이가 그냥 비행 접시가 돼서 날라오더라고. 그거 맞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바로 택시 타고 뛰어가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부안까지 가서 요 배서 받아왔습니다. 한국 베링거 인겔 하임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의사 누구. 이렇게 해서 도장 꽝 받고 해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음의 배서 양도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뒷면, 등배, 쓸석. 뒷면에 양도한다는 걸 적고 도장 찍고 요렇게 하는 거를 배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양도.
자, 그리고 배서양도하는 거를 장부에 적는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슬슬 5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죠. 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매각거래라는 게 있고요. 차입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해놓냐면 어음이라는 게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도가 나면 골치 아프죠. 부도 안 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 근데 그쪽에서 너 부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우리 장부에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어음을 배에서 뒷면에 쓰고 양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가 뭐 이거 아예 매각거래로 그냥 당신한테 어음 팔아버린 걸로 좋아. 그러면 매각거래로. 다시 말해서 받을 어음은 이제 부도나도 나 몰라. 장부에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상품을 사왔고 받을 어음은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래도 부도나면 이거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대부분은 이겁니다. 구상권 청구라 그래서 보상을 구할 권리. 자, 부도나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차입거래로 하는 경우는 상품을 사오고요. 어음을 줬는데 그쪽에서 부도나면 그때는 당신이 돈 줘야지. 그러니까 어음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담보가 되는 거예요. 어음을 담보로 해서 외상으로 판 거예요. 생판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외상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먹고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상으로 하는데 담보로 어음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는 받을 어음 이렇게 빼질 못해요. 왜? 어음 소유권이 완전 넘어간 건 아니니까요. 넘겨주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배서양도한 어음 대금이 부도가 안 나고 무사히 돈으로 교환이 됐어요. 그걸 은행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붕괴 없어요. 왜? 이때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 붕괴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외상으로 했다가 그 어음이 무사히 결제가 됐다. 그러면 그 어음은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받을 어음 그때 가서야 빼줍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해주고 대신에 외상값은 이제 안 갚아도 되죠.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적어서 두 개 실질적으로 퉁치면 사라지고 결과론적으로 매각거래처럼 되기는 합니다. 단 부도 났을 때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한 단계 더 걸친 겁니다. 외상으로 처리하고 어음 담보물처럼 했다가 결제가 다 되면 외상 매입금 장부에서 빼줍니다. 자, 이거는 상품을 매입한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실제 문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모릅니다, 이거. 저도 옛날에 이거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자,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각각 분개해보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 출제 안 하는 선생님 없어요. 또 몰라요. 또 선생님이 제 말 듣고 요거 또 출제 안 해버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요거 너무 문장이 기니까 하나씩 쪼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추심을 위한 배서양도를 하고 추심 수수료 3천 원 현금을 지급하다. 아까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배서양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11월 1일과 3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을 은행에 추심한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어음이 추심, 위임, 배서 101페이지에 있는 거. 은행에 돈 찾아주세요 할 때도 그 권한을 은행에 일시적으로 줍니다. 요거 당신네들이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이것도 추심, 위임, 배서인데 배서 양도 아니에요. 양도란 말은 없어요. 추심, 돈으로 받아주세요 부탁하는 걸 추심.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음 권한이 은행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 어음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단지 위탁만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어음에 대해서는 분개할 게 없고요. 대신에 돈 나간 거 있죠. 추심 수수료 3,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것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현금이란 자산이 나간 것부터 할까요? 대변에 현금이죠.
3,000원. 그리고 수수료는 비용이 발생인데 수수료 비용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 차변에 3,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3일날 11월 3일 자 매각 차입거래도 똑같아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차입거래도 분계 따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3일 추심우리한 인천 상사 발행 11월 1일 약속금 50만 원이 자 만기일이 되어 회수되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다. 돈 들어왔어요. 50만 원. 그래서 당좌예금 차변에 당좌예금에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 있죠. 50만 원. 근데 받을 놈이 이제 없어지겠죠. 무사히 부도 안 나고 들어왔으니까 받을 놈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 50만 원. 예. 요건 매각거래, 차입거래 다 똑같습니다. 배서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똑같이 분계를 해주면 되고요. 자, 11월 16일. 자, 이번엔 배서 양도입니다. 강원 상사에서 상품 2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경기 상사 발행이 약속금 건너뛰고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다. 자, 상품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치 사왔어요? 200만 원. 근데 갖고 있던 어음을 양도했습니다. 뒷면에 배서하고. 그러면 자, 지금 매각 거래입니다. 아예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뭘로 처리하면? 받을 놈이란 자산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대신에 부도 나도 나 몰라. 200만 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일 날 11월 16일 배서양도한 경기상사 발행의 약속금이 만기일에 결제되었다는 통지 받다. 이거 분개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앞에 분개 없음 됐고요. 근데 만약 차입거래를 한다. 차변에 상품은 똑같고요. 200만 원. 근데 대변에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우리 이거 부도 나면 책임져야 돼. 난 이거 매각거래로 인정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외상으로 상품을 사온 게 되는 겁니다. 어음은 단지 양도는 했지만 담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자, 여기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기일에 무사히 결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이제 받을 어음은 우리 게 아닌 2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갚은 거잖아요. 어음을 준 게 이제 결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해되셨으면 요거 한두 번 반복해 줘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이해는 안 돼요. 자, 이제 할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면 이거 가서 할인 되는지 은행에 갔다 와봐라. 그러면 가야죠. 거래은행에 가서 우리 사장님이 자금이 필요하고 이번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요거 좀 할인 안 될까요? 은행에 가서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당신네는 우리 주거래처고 그러니까 예 할인료 대신에 10% 뗄게요. 이거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회사의 어음이냐 그거 다 확인해서 예 할인료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돈이 궁하면 어쩔 수 없죠. 어음을 주고 할인받고 돈 받아서 직원들 월급 줘야죠. 이게 어음의 할인입니다. 양도하고는 다르죠. 자, 요것도 매각거래와 차입거래가 있어요. 매각거래는 아예 은행에 팔아버린 겁니다. 실제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긴 해요. 대부분은 다 이거지만 차입거래지만 어음을 아예 팔아버린 거예요.
자, 100원짜리. 대신 아까 10% 뗀다 그랬죠. 수수료 10%인데 그 수수료를 뭐라 그러냐면 받을 넣으면 매출채권이에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넣으면 매출채권을 은행에 팔아버린 겁니다. 매출채권 처분 하면서 생긴 손실. 갖고 있으면 10원이죠. 갖고 있었으면 이것도 내 돈인데 뭐 돈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죠.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이 발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원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90원. 당좌예금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차입거래는 요걸 담보로 돈 빌려온 것처럼 처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90원 들어왔어요. 근데 10%는 담보로 대출받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원, 이자는 10원. 대출받으면 수수료가 이자 성격이 뜨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 할인받은 어음이 결제됐어요. 그러면 매각거래로 할 때는 여기 이미 끝난 거예요. 분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 어음이 무사히 결제가 됐으면 이제 받을 어음이 비로소 없어지는 겁니다. 받을 어음 100원. 대신에 요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요것도 없어지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가는 게 차입거래입니다. 할인받을 때는 자, 문제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다 돼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103페이지 예제 12번입니다. 자,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2월 5일 수원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500만 원을 돈이 궁해서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하다 단 매각거래입니다. 차익거래, 매각거래.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매각거래는 아예 팔아버린 거라 그랬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받을 어음이란 자산감소 대변이죠. 받을 어음. 자, 이제는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건 팔아버렸어. 매각해버렸어. 얼마? 500만 원짜리 어음. 자, 근데 할인료가 얼마냐면 12만 원이에요. 자, 말이 할인료지 우리 어음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생긴 그렇죠.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12만 원은.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죠. 매출채권 아우 길어요. 처분 손실 12만 원.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당좌예금. 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500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488만 원. 그래서 평상시에 전산회계 수업할 때 앞에 여기 계산기 하나 갖다 놓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금 어려운 단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단원인데 이런 거는 복습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절대 할 수 없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게 확실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거 기초점검, 실력점검 문제 제가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도 매출채권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